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모의고사 할 때 저 관세법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죠? 네. 일단은 관세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가 갑자기 관세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래 수험생 때 관세법을 제일 잘했던 과목이었고요. 제 동기에서 제가 관세법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전체 제 30기로 합격을 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세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관사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관세법을 제일 많이 봐요. 관세법이랑 관세 율표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그런 내용들은 계속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관세법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그 말인 즉슨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신경 쓰고자 하는 부분들은 채점에 대한 것들입니다. 채점. 예, 사실 채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런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암기가 부족해서 답을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 사실 채점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암기를 못한 거면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암기를 하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쓰셨는데,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법령집을 보고 쓰는 이상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과 법령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서로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맞게 쓴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썼던 답안 표현이랑 실제 답안 법령집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해 보면은 일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수험생활을 할 때 채점을 받은 거 말고도 그걸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봤었거든요, 스스로. 제가 수험생인데 불구하고 제가 썼던 답안지랑 법령집을 꺼내놓고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하셨던 오철환 관사님도 계시고 다른 학원들도 하는 것들은 대충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암기가 안 돼 있는 것들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셨던 답안에 대해서 제가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바른 표현이 아니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요.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채점평을 보다 보니까 4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확성이에요.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써야 된다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논리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답이 작성이 되지 않는다.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답안에 대한 이해력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쓰는 답안인 상관없는데, 그거 말고 전반적인 절차 같은 걸 물어보는 답안도 있거든요. 문제도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절차적인 부분들, 이런 연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썼던 답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뭐냐면 미시랑 것이었어요. 미시랑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숲과 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하고 숲을 보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절차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규정 자체의 정확도도 있겠지만 이 거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잘 하고 있고 얼만큼 자세하게 답을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법령이 개정됐다고 했을 때 분명히 개정된 거는 사유가 있거든요. 개정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제도의 취지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제도와의 절차와의 어떤 관련성을 물어본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관세법이라고 하는 게 법 과목이잖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절차와 관련된 법령과 그 다음에 과세를 하기 위한 세금 관련된 거 있죠. 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다루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과세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나오는데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관세 평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세율이겠죠. 세율. 저희 세율 그 내용 아시잖아요. 뭐 기본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흐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어떠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게 다른 절차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 저희가 수입이라고 하는 거, 수출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1년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입항 보고를 해야 되죠. 입항 보고를 하고 나면 하선 신고를 하게 되고요. 입항 보고를 할 때는 적하 목록을 제출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유기적으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그 각 단계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거,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각 단계별로 봐야 되는 절차도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당 절차를 위반하게 됐을 때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게 바로 벌칙이겠죠. 저희 그 기출문제 책으로 나왔던 거 보시면 벌칙과 연관된 문제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본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관세법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금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새로 만들고 답안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법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문제, 완전 새로운 문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낮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들 위주로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껴 쓰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기존에 오차람 선생님 하셨던 거 그대로 베껴 쓰고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답안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제가 주안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채점. 그러니까 출제보다도 채점에 대한 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셨던 답안을 정말 꼼꼼하게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된 것들은 다 반대로 말하면 암기가 안 돼서 채점을 하는 것들은 딱히 할 말이 없겠죠.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암기가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방향성의 문제라든지 정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세법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른 거 말고 제 무역실무, 제가 원래 무역실무가 원래 본 강의하는 부분인데,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안 쓰려고 해요. 저도 지금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대외무역법 보시면 전략물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항허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치월이라고 하는 게 상항허가를 말을 하는데, 전략물자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한 문제씩이라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문제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관세법이랑 다른 게 있어요. 관세법은 법 과목이고 무역실무는 법 과목은 아니거든요. 이론적인 부분들 가지고 실무에 이제 어떤 대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무역실무를 준비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규정들을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올해 5시험짜리 문제가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해를 해서 답을 쓴다기보다는 암기가 되어 있으면 점수를 얻는 부분이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거의 0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역실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해만 잘해서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 실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규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거를 활용할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신용장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신용장 통일 규칙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규칙들, 뭐 CISG라든지 인코텀즈, UCP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활용을 하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단순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보험자 면책 사유도 있었지만 중재법에 대한 것들도 법 그대로 물어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MIA 이상의 보험자의 면책 사유도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무역실무는 제가 봤을 때 좀 협약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무역실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가 돼보는 겁니다. 수출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거나 수입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효용이 있을 수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모의고사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정리해 보면은 제가 무역협회 계속 뉴스를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실생활에서의 뉴스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챙겨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 수업 목적에 맞게끔 좀 반영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조금 반영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출제도 그렇지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또 채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채점 같은 경우는 무역 실무 채점을 할 때 저는 한 답안지당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30분에서 40분, 50분까지 걸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법처럼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딱 알고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저도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저도 찾아봐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기본 교재 또는 어떤 다른 답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셨던 답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제가 점수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원래 해왔던 방식이긴 한데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해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아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멘토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학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모의사 받아서 채점하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카톡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때로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썼던 답안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코멘트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모의고사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됐을 때 그거를 모의고사 말고 그냥 자료 같은 걸 제가 공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멘토 제도 운영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사실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도움을 드려서 합격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정확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대신 위임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못한 게 있어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미리 말씀드려보면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위주로 낼 겁니다. 그거 많이 출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 취지 같은 것도 물어볼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제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새로 만들면 개정하게 되면 개정 그 사유를 같이 기재를 하게 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대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의고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네, 다음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보시는데 관세율표는 뭐 관세법이나 뭐 관세평가나 뭐 무역실무처럼 그렇게 사실 모의고사 때 굉장한 뭐 스킬이라든지 뭐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과목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기본 이론 시간하고 심화 이론 시간에 암기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연습을 했고, 그, 문제 이제 출제 경향도 뭐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예, 문제 출제 경향도 뭐 주기정과 호의 구성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 그죠? 그런 채점위원 분들이 이제 채점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아주 뭐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출 경향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뭐 예전처럼 이렇게 한 문장을 물어본다든지 뭐에 대해서 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뭐 최근에 기출 경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안 작성 지도반에서 다 다뤘어요. 그죠? 뭐 답안 작성 지도반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네. 제가 사실 기출 문제는 잘 안 다뤘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보시라고 하고 잘 다루진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답안 작성 지도반에서 기출 문제를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출문제, 교재도 있긴 하지만 기출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답안 작성 지도반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호의 해설서에도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해설서에도 없는 뭐, LPG, LNG, 굳이, 그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출제 경향에 있어서. 굳이 해설서에도 없는, 소호에도 없는 그런 용어의 정의를 쓰라라는 문제가 올해 나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앞으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상품학이 이제 거의 소멸됐잖아요. 그죠? 네, 상품학이 거의 소멸 단계이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출문제는 계속 몇 년 주기로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은 한번 하시는 게 좋고. 자, 뭐 관세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모의고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저희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기본에 충실한 편이에요. 예, 제 문제를 예전에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한 변형 문제라든지 굉장한 전혀 그런 영어를 문제로 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주기정과 호의 구성 체계를 이제 위주로 내되 사례형 문제를 저는 좀 내요. 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례형 문제 주기정하고 통칙하고 이제 호의 용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정하고 통칙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최근 사례예요. 그 사례가 최근 분류가 바뀌었다든지 그죠? 품목분류에서 이슈가 돼서 WCO에서 결정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문제로 만들어서 거의 매 회차에 한 번씩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제 주기정하고 통칙을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수평적으로 쓰면 그렇잖아요. 수평적으로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통칙과 주기정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사례형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형 문제 많지 않고 사례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례형의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 그래서 답안 작성 지도반에서도 제가 많이 다뤘지만 모의고사에서도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좀 다르고 좀 제가 다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주기정과 통칙을 좀 이용해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형 문제를 좀 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과목 다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는 건데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기본 1월 시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관세율표가 조금 빨리 끝나야 돼요. 그죠? 예, 관세율표를 이제 1월부터 6월 달에 내년 6월에 시험 보시는데 관세율표를 뭐 3월 넘어서까지 뭐 4월 달, 5월 달 돼서까지 관세율표 때문에 내가 끙끙 앓고 있고 거기에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있고 이러면 그게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합격하기가.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2차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뭐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예, 1차는 가능하지만 2차는 6개월 동안 극적인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죠? 공부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단기간에, 그죠? 뭐 불합격, 굉장히 뭐 밑에 있었던 학생이 갑자기 단기간에 2차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쌓아놓은 실력으로 1월 달부터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가 아니고 본인의 실력을 이제 검증하는 시간인 거죠. 모의고사는. 그죠? 이제 테스트는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시간이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위치를 이제 1월 달에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표는 특히 이제 10분의 1 범위, 이제 범위가 우리가 스텝 1에서 10분의 1 범위를 하죠. 10분의 1 범위를 하니까 이제 97개의 류를 할 때 대략 그죠? 한 10개의 류, 그죠? 10개의 류를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시는데, 스텝 1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관세율표는 스텝 1, 왜냐하면 관세율표는 암기에 가까운 과목이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성격이. 그래서 스텝 1에서 암기를 완전히 끝내야 돼요. 완전히. 저는 사실 뭐 기본 1월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암기는 사실 12월에 끝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관세율표 암기는 12월에 끝내고, 1월 달부터는 그냥 쓰는 거예요. 암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역실무, 외환, 뭐 대외무역법, 관세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죠, 그죠? 예, 그 깊은 거를 내가 내공이 이미 쌓인 단연차들을 뛰어넘으려면 1월부터 2월 달까지는 그 세 과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관세표는 이미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많이 끝나 있어야 돼요. 예, 끝나 있어야 된다. 관세법 같은 경우는 다 동감하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나요? 하면 할수록? 저는 그랬거든요. 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실무도 좀 그렇고, 예, 그리고 대외외환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죠? 그리고 관세평가는 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모의고사 기간 동안 이제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관세표는 좀 수평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관세표는 1, 2월 달에 검증을 끝내야 돼요. 예, 3, 4월 달까지 관세표 주기점을 막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을 계속 투자는 해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뭐 네 과목 준비하면서 일정 시간 이렇게 투자는 하시겠지만 관세표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예, 관세표는 점점 줄어들고 다른 과목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1, 2월 달의 실력이 6월 달에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1, 2월 달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완성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 범위이기 때문에 10분의 1 범위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예, 안 보고 주기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굳이 제가 완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주기정을 기준으로 저는 스텝 1에서 최소한 주기정 완성도가 최소 85%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예, 최소. 80%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호의구 정책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기정만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10분의 1 범위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10개류만 하면 된다고요. 10개류. 그죠? 10개류. 우리가 일주일이면 5일 공부하시고 토요일 날 와서 시험 보시는데, 5일 동안 정말 무역실무하고 대외외환 이런 쪽에 하루 또는 이틀까지 배정한다고 해도 관세표 순수히 하루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를 관세표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하루면 지금 몇 시간씩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시간 넘게 하시죠? 다들? 10시간 넘게 하면서 10개 류에 있는 주기정을 못 외운다? 그거는 공부가 정말 덜 된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예로 합격을 했는데 11월, 12월이 문제풀이 답안 작성 지도반이잖아요. 그때 이미 저는 10분의 1 범위는 안 보고 썼어요. 이미. 그죠?
관세표에 조금 더 투자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1, 2월 달에 10분의 1 범위를 반드시 마스터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1, 2월 달에 관세표를 막 헤매고 있으면 6월 달까지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표는 좀 수평적인 과목이니까 그 다른 과목 강사님들한테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관세표 1, 2월 달에 관세표는 좀 끝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 스텝 1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암기식 같은 거를 다 정리가 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암기식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본 이론부터 들었던 그 메인 학원에 있는 메인 학원에서 배웠던 거를 다 정리하고 다른 것까지 최대한 들으려고 했었어요. 이미 관세표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1, 2월 달에 이미 완전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학원 수업을 듣진 않았어요. 굳이. 그죠? 예, 시간도 없는데, 암기하느라 바쁜데 다른 학원 수업 들을 시간 없고,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 강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구해볼 수 있잖아요. 문제 구해보고 강평 구해봐서, 이제 제가 기본으로 이만큼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었네. 그리고, 이 암기식은 우리 학원에서 안 배웠던 건데, 이 암기식도 괜찮네. 그럼 플러스 알파 하면 되게 좋거든요. 본인의 실력이 좀, 그죠? 여기서 기본이 다 만들어졌지만, 다른 학원 것도 좋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단권화를 시키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플러스 알파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라는 게 완전히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경험해본 결과, 생각보다 굉장히 목차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띄어쓰기라든지, 글씨체라든지, 기본적인 분량이라든지, 약간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그런 발악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의외로 되게 안 보여요. 굉장히. 예. 제가 그래서 참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못 쓰더라도, 이렇게 목차 구성을 좀 깔끔하게 하고, 띄어쓰기도 좀 확실하게 하고, 글씨체도 좀 깨끗이 쓰고, 왜냐면, 한 7, 8페이지밖에 안 쓰시거든요. 시간이 모자랄 리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 정도 쓰시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좀 신경 쓰면 글씨체를 깨끗이 쓸 수 있을 텐데, 글씨체가 뭐 악필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깨끗이 쓸 수 있을 텐데, 글씨체나 목차 구성이나 답안 작성한 거 보면, 정말 성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 관세자님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그죠? 예, 그 인생을 걸고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예,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시험을 보고 이제 강평 간단히 하고 이제 첨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거를 좀 좀 받아들이시고 개선을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실력의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예, 깨끗하게 쓰시는 것이 좀 지저분하게 쓰는 것보다는 채점 위원이 봤을 때 1점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나옵니다, 학원에 토요일 날 나와서 상주를 할 거니까, 관세표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하시면서 조금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셨거나 뭔가 이렇게 암기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으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1월 달부터 와서 상담을 하세요. 예. 1월 달부터 와서 상담을 좀 하시고 빨리 잡아나가야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좀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암기가 자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1월 초에 오셔가지고 스텝 1에 꼭 와서 이제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관세표에서 주기전 같은, 이제 집중, 그죠? 예,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관세표 같은 경우는 해설서하고 호혜우성체계하고 주기정하고 통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단연차가 아니다, 예, 유예다, 또는 3년차지만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혜구성 체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통칙하고 주기정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칙하고 주기정에 포커싱을 맞추시고 하시고 이제 그게 다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생겼고 나머지 과목들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이제 호혜구성 체계를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저도 호위구성 체계는 그 모의고사 기간에 정말 많이 암기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11월, 12월에 완성형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주기정이 완성됐다는 얘기고, 호위구성 체계까지 12월 달까지 완성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제가 5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12월 달에 호위구성 체계까지 7개월 만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관세표만 공부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주기정은 거의 많이 암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세요. 선택과 집중하시고, 내가 좀 실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예, 괜찮고 본인의 실력을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시는 거예요. 호위구성 체계는 난 포기하겠다. 또는 최근에 3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그냥 포기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29리 주기정 5번 같은 거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그런 거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죠? 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부족하고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통칙과 주기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호위구성 체계랑 해설서까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에 관세표는 가장 중요한 게 1, 2월 달에, 그죠? 10분의 1 범위 할 때 주기정을 마스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거고, 기출문제도 좀 분석하시고, 제가 뭐 품목분류 경진대회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최근에 뭐 WCO나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좀 이슈가 됐던 품목들은 제가 이렇게 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세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질문 따로 한꺼번에 받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좀 조금씩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2차는. 그죠? 예.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매 회차마다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셔야지,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만, 본인의 상승세를 타야 돼요. 그게 합격, 시험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그렇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떨 때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부는 본인이 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면서 6월 달에 이 합격이라는 선을 딱 넘어와야 돼요. 그죠? 예, 넘으려면 본인이 상승세를 타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시작하던 처음부터 상위권에서 시작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너무 밑에만 아니면 되잖아요. 너무 밑에는 좀 어렵고 한 중간 이상에서 갈 수 있는 실력이면 열심히 하면 6개월 동안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승세를 타는 게 중요한데 그 상승세를 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그죠? 정말 열심히 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탄력을 붙어갖고 5, 6월 달에 확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쌓여있던 그 장수생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마지막 5, 6월 달에 확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본인의 상승세를 딱 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표는 뭐 정직한 과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은 이미 다 끝나신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합격을 위해서 조금 남은 그걸 뛰어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좀 상승세를 타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은